안녕하십니까. 정형식입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코딩의 샘플이 있어요. 이 코딩의 샘플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강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샘플링 코딩을 가지고 여러분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해둘 것이 이 샘플링 알고리즘이 여러분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정답이 더 멋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서 알고리즘 만드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떻게 알고리즘 만들었나 이걸 고민해 보시고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은 따라하면서 배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의 코딩을, 알고리즘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지게 되는 그 쉐어링 코딩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께 이 자율주행 자동차 코딩 교육 관련해서 이 영상에 대한 PPT 자료를 여러분 파일로 다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파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파일은 여러분 선생님들께 아마 드렸던 파일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되는 화면을 파일이에요. PDF 파일이 있는데 140쪽, 총 400페이지의 교재 중에서 140쪽, 6강 강의부터 이 강의 영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 영상, 이 교재를 보시고 자동차 컨트롤러랑 자동차 유턴이라는 파일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다운받는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컨트롤러의 안내라는 강의를 보시면 안내되어 있는데요. 얼른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교재 144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영상 주소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카피하시면 돼요. 컨트롤 C 하셔서 이거를 카피하신 다음에 크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선생님은 크롬을 하나 새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크롬 영상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롬을 여셔서 지금 현재 화면 공유 크롬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 주소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복사하셔서 치시면 이렇게 이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두 개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 컨트롤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하나는 이미지 샘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다운받는 법은 뭐 클릭하시면 될 거예요. 클릭하면 그 다음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겠냐?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음 다시 여러분은 요 화면에서 이미지 샘플을 다운받습니다. 자회전 뉴턴이라는 zip 파일이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역시 다운받겠냐? 다운받으시면 너무 커서 역시 바이러스 체크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운받고 있죠? 네, 이렇게 다운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체크하는데 바로 다운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파일을 두 개 다 다운받으세요.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 컨트롤러를 걸 다운받으시고 여기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면 이렇게 8개의 파일이 풀릴 겁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8개의 파일이 풀리는데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8개의 파일은 반드시 한 폴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거를 꺼내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메인이랑 할트라는 이 파일은 이 같은 폴더 안에 자조차라는 폴더가 있어야 돼요. 이 폴더 안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폴더의 구성 시 다른 것들은 없어도 되지만 할트 메인이라는 이 파이썬 파일 그 같은 폴더 안에는 자주차라는 폴더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관련해서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치는 여러분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는 바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강의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 강의 보시면 되고 똑같은 주소에 자회전 뉴턴이라는 이미지 샘플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다 다운받았어요. 여러분이 설치를 잘했다면 자동차 컨트롤러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걸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걸어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 개의 파일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면 auto driving sharing 파일이 있을 겁니다. 샘플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공유를 할 건데요. 요 파일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 이 share라는 파일이 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파일을 연 거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것을 열면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뭔가 6개를 임포트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이 좌우차 플래닝, 좌우차 그래픽, 좌우차 컨트롤러 같은 거는 그 아까 말한 그 좌우차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만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 설명을 자세히 써놨어요. 이 코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코딩 완성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이 코딩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코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고 여러분이 이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알고리즘 만들어 나가는가를 배워보라는 겁니다. 자, 이 코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물론 플랜이랑은 안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신호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호등 처리 코딩이 있고 두 번째는 라이다 처리 코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선을 선택해서 내가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직진할지를 결정하는 코딩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코딩이 있어요. 신호등을 왜 처음 판단하게 했고 그 다음은 라이다를 판단하게 했으며 그 다음은 차선을 판단하게 했는가 왜 그랬는가도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라이다가 먼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신호등보다 라이다를 먼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편의상 신호등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라이다 처리하고 차선 처리하는 과정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호등 처리나 라이다 처리는 지금 우리의 우선 과제가 아니고 우리는 차선 과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차선 선택하는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맨 처음으로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차선 선택 알고리즘 할 건데 이 차선 선택 알고리즘은 크게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값을 맞추면 차가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알고리즘입니다. 이 7개의 값들은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면 됩니다. 물론 이게 꼭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7개의 숫자를 잘 잡아줬다 하더라도 차는 또 새로운 상황에서 해석을 잘 못해서 경로를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을 연습함으로써 여러분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여러분은 성장한 자세로 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값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 개념을 설명하면 이 코딩에는 7개의 가짜 값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값이 있어요. 그 값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적절한 값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주석에 항상 넘버라는 것을 달았어요. 숫자, 값을 말하는 건데 460이 어디 등장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등장하죠. 여기에 3배라고 써 있지만 이거는 460이라는 값으로 여러분 쉐어링 파일로 나갈 것입니다. 이럴 때 넘버 460은 적절한 값이 아닙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코딩에다가 값을 써놓진 않아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빈칸으로 쳐넣으면 여기를 올바른 값을 쳐넣으라 하고 빈칸을 만들어버리면 알고리즘 자체가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임의로 틀린 값, 바람직하지 않은 값을 이렇게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주석을 달았죠. 이 값은 적절한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값, 요거죠. 450도 적절한 값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 건 어디 있을까요? 주석을 자세히 보시면 이 450에 대해서 일단 정확히 맞추고 나면 요 넘버 100이 세 번째 값이죠. 넘버 100도 좋은 값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뚝 가면 또 4번이 나올 겁니다. 현재 3번까지가 있고 4번이 있네요. 이 110도 좋은 값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있으면 또 5번도 있겠죠.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있겠네요. 요 값도 좋은 값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요 값도 좋은 값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여러분 쉐어링 하는 값에는 10으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좋은 값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값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7개의 값들을 잘 맞추면 주행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드웨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학교에 가서 교육한 경우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뭐냐면 차마다 하드웨어 조건이 다 약간씩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수치는 꼭 정답은 아니고 자기 차에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차에 맞는 값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쉐어링하는 코딩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7개의 값들을 잘 맞춰주면 자율주행을 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맞춰감으로써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다 처리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만 잘 보시면 이 라이다 코딩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처리 코딩은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신호등 처리는 넘버 1이 적절한 값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적절한 값이 뭐냐 고민하셔야 되고 그 값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값 이외에도 또 다른 알고리즘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등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라 고민해 보시고 친구들과 의논해 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판단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차선 알고리즘 하나를 완성해 가면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가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실제 이 1번 460부터 각 값들을 어떻게 찾아나가는지는 그 다음 강의에서 바로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7개의 값이 왜 필요한지는 앞에 오리엔테이션 강의 설명했고요. 지금은 7개의 값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잠깐 체크해 볼게요. 이러한 연습을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는가부터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컨트롤러를 시행하면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공유부터 하고 이 7개의 값을 찾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B 실행을 하면 컨트롤러가 뜨겠죠. 빨리 안 뜰 수 있습니다. 처음 실행하면 빨리 안 뜰 수 있으니까
이게 실행됐습니다. 자, 여러분 실행된 화면을 잠깐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쵸? 물음표가 떠져 있죠? 아직 차량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현재 이 강의를 찍고 있을 때 차량 연결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라는 글이 보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현재 주행 모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주행 저장은 뭔지 설명했죠. 주행 저장은 내가 달리는 거 사진을 이미지 처리,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이고 폴더 지정해서 이미지를 저장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강의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두 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재생 모드입니다. 자, 왜 재생 모드인가? 우리는 가급적이면 모든 연습은 재생 모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 실행시켜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 모드 하면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동차 파일에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통진이라는 것은 통진 고등에서 이미지를 딴 거고요. 동산이라는 것은 동산고에서 이미지를 딴 겁니다. 자회전 뉴턴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운받은 파일인데 자회전 뉴턴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떴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체 창으로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면 전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전체를 공유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화면 전체를 공유했고요. 컨트롤러가 실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캐니 이미지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프론트 이미지라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프론트 이미지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프론트 이미지가 안 뜬 건 알고리즘 숫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생을 하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왜 안 뜨냐면 알고리즘이 안 돼요. 그래서 No line found라는 게 보이십니까? 혹시 여기? No line found.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 즉 현재 이 알고리즘은 차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선을 잡을 수 없으니까 조향도 0, 속도도 0으로 체크되는 겁니다. 차선 잡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차선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알고리즘의 숫자를 잡아줘야 되는데 현재 이거를 닫고 다음에 이 460이라는 값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60이 적절하지 않으면 아예 이렇게 라인을 찾을 수 없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60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네요. 자, 460이 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내용들을 잠깐 좀 고민해 보도록 할 건데 캐니 이미지 잡는 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460이 뭔가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0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460의 값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미지 크기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일까요? 요것에 대해서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생님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판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판을 하나 그려놓고요. 좀 크게 그릴까요? 네. 여러분은 이미지를 받게 될 겁니다. 카메라 이미지를 받겠죠?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쵸? 이미지를 하나 받았다고 합시다. 카메라 이미지를 받았어요. 이 이미지는 크기가 얼마일까요? 이 이미지의 픽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미지의 픽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픽셀은 반응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컴퓨터가 좀 느릴 수 있죠. 그렇죠? 이미지의 픽셀은 가로가 640 픽셀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480 픽셀입니다. 이 픽셀의 크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픽셀은 가로가 640, 세로가 480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640 픽셀이고요. 여기가 480 픽셀입니다. 그럼 픽셀의 좌표를 읽어볼까요?
컴퓨터는 픽셀 좌표를 왼쪽 상단부터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픽셀 좌표는 0,0이 됩니다. 그럼 여기 픽셀 좌표는 얼마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640, X좌표 640, Y좌표 0일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0도 하나의 픽셀 값이에요. 그래서 639 다음에 0이라는 좌표가 됩니다. 여기는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좌표가 X좌표는 0, Y좌표는 480 픽셀이니까 번째로 치면, 좌표로 치면 479가 됩니다. 0,0도 하나의 픽셀이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여기는 감이 오겠죠? 여기 끝점의 좌표는 639,479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했냐면, 이 각점들, 이 첫 번째, 좀 확대해 볼까요? 요 첫 번째 픽셀, 의 좌표를 읽어본 겁니다. 다음에 이 끝 픽셀도 읽어본 거예요. 요 끝 픽셀 좌표도 읽어본 겁니다.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 픽셀 좌표도 읽어본 거고, 여기 픽셀 좌표도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픽셀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차선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임의로 차선이 이렇게 보였다고 합시다. 네. 일단 요거는 되게 좋은 그림이니까 저장하겠습니다. 제목은 JPG로 저장할 거고요. 다음에 제목은 강의 001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차선이 하나 들어왔다고 합시다. 차선이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봐요. 차선이. 차선은 편의상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선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두께를 좀 두껍게 잡겠습니다. 차선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차선은 보통 위에 생기나요? 아래 생기나요? 아래 생기겠죠? 이 전체 이미지를 다 분석하면 좋지만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의의 기준을 잡습니다. 임의의 기준을 잡아요. 기준색은 바꿔보겠습니다. 이 임의의 기준색을 잡아서 이 기준 아래만 차선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픽셀에 차선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겠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픽셀은 제일 바닥 픽셀을 말합니다. 그 다음 줄을 보면서 역시 차선이 있나 보겠다는 겁니다. 아, 차선이 보이네요. 그렇죠? 차선이 여기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잡힌 겁니다. 이렇게 차선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차선을 보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479 픽셀, 478번 픽셀, 477번 픽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 차선을 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끝에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차선 전반적인 모양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어디까지 봐야 차선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봐야 차선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미지가 높이가 480 픽셀이에요. 그럼 중간은 몇 픽셀입니까? 이 중간은 도대체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240이겠죠. 그래서 아마 별일 없으면 이 좌표는 240일 겁니다. Y좌표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240까지 보면 차선은 다 잡히겠죠. 실제 이미지를 봐야 이게 감이 옵니다. 한번 실제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모드로 가서 폴더 가서 자유차 유턴 잡아주시고 잘 잡혔으면 선택하시면 나옵니다. 이 이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요 높이에 비해서 이 차선은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가운데까지 안 봐도 차선이 다 보이죠. 그래서 가운데가 240인데 240까지 안 봐도 차선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값은 얼마냐? 그때그때 다르겠죠. 카메라, 내 차의 카메라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40까지 보면 되겠지만 뭐 굳이 뭐 300까지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건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300까지 보겠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300 되는 그 위치까지 차선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겠다. 그 위는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즉 차선을 내가 어디까지 살펴봐서 전반적인 차선을 다 보겠는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알고리즘 숫자입니다. 이 숫자. 이 숫자는 과연 얼마까지 잡아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즉 내가 분석하기 위해서 어느 픽셀까지 보겠는가. 이걸 460까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460이면은 한 이쯤입니다. 그럼 이렇게 봐서는 차선을 다 분석하지 못해요. 너무 낮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다는 얘기는 한 460이니까 이 정도만 보고 차선을 분석하겠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보겠는가라는 걸 얘는 300이라고 쳐놓으면 여기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전 아예 다 볼 거예요 라고 한다면 바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차선이 없는 부분까지도 계속 차선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 알고리즘이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없는 데이터까지도 분석하면 알고리즘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차선이 있는 데는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숫자의 가장 바람직한 건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 300은 좋은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300을 한번 쳐넣어 보겠습니다. 460 대신에 이걸 300을 한번 쳐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B. 그리고 재생 모드로 가서 폴더 찾기 가서 좌회전 유턴 폴더 선택해서 보면 짜잔.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가 떴네요. 프론트 라인 이미지. 드디어 우리는 분석 화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차선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차선을 잡은 건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분석 화면은 왜 나온 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음 그림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강의 2라는 제목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차선을 보고 좀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가다 한번 해볼게요. 차선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차선은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두 번째 차선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죠. 이게 현재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한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서부터 분석을 해요. 차선이 잡히면 그 지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즉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리고 만나는 이 지점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죠. 이렇게 하나 찾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수평선을 긋고 차선 찾는 곳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역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선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차선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차선 정보, 그 다음 차선 정보.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찾아봅니다. 그러면 역시 잡히겠죠? 여기에 차선 정보,
그 다음 차선 정보 이렇게 해서 손이 좀 느리네요. 머리보다. 뭐 그렇죠. 차선 정보, 그 다음 차선 정보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 다음 차선 정보. 이 점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점들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겁니다. 이 점들이 바로 이 정보입니다. 빨간 점, 주황 점이죠. 사실 선은 더 있을 수 있어요. 차선은 이 알고리즘에서는 차선을 7개 잡도록 해놨습니다. 그 이상은 더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7개의 차선을 각각 왼쪽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점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차선이 2개가 잡힌 거기 때문에 빨간색과 주황색 차선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그라미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은 겁니다. 이 점들이 여러분 보이는 바로 요 점들이 됩니다. 요 빨간 점들, 주황 점들이죠. 그게 요 점들입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실 이게 직선으로 일단 직선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이 하얀 선은 직선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얼마까지 잡겠냐 잡고 거기서 이 점들로 된 추세선을 잡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다른 의미로 저장하고요. 일단 3이라는 그림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들을 계속 잡아요. 네, 점들을 계속 잡으면 이렇게 잡히겠죠. 그 다음 점들 잡히겠죠. 그러면 이 점들을 가지고 추세선을 잡는 겁니다. 이 점들을 포함하는 가장 적절한 선이 뭔지 잡는 겁니다. 이렇게 포함되는 점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이 추세선, 이 점들을 포함하는 가장 적절한 직선을 찾는데 이 추세선을 찾고 이 추세선으로부터 적절한 y값부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 추세선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 교점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 교점을 표시한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의 이 파란 선이 바로 이 교점입니다. 이 파란 선은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말할게요. 이미지가 들어오면 479, y값 479부터 어디까지 차선을 분석할까? 그게 바로 요 값입니다. 편의상 300으로 쳐넣었는데 300이 과연 적절할까? 아니면 더 좋은 값이 있을까? 이게 되게 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게 꼭 300이 아니라 400을 처리했다. 그럼 2선 가지고 추세선 찾으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값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없는 차선까지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어디가 좋은가? 사실은 여기가 좋겠죠. 굳이 말하자면 여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겠죠. 사실은. 이 정도까지 오면 딱 좋겠죠. 이 정도까지. 그쵸? 그럼 여기에 y 값이 얼마냐? 픽셀로.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여기까지의 요 값. 여기가 479인데 이 끝은 바닥은 여기는 과연 얼마냐? 300이냐 과연? 300이 맞냐? 300보다 더 낮은 곳이냐? 높은 곳이냐?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값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300을 잘 찾으면 여러분 적절한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값을 찾아야 이렇게 프론트 레인 이미지가 잘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들은 추세선과 y와 나란한 방향의 직선과의 교점을 편의상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추세선을 왜 한 개만 찾았을까요? 이렇게 라인들이 원래 하나, 원래 라인들이 하나, 둘 더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가장 밑에서부터 보이는 선이 요 선이거든요. 이걸 주선이라고 할까요? 주선, 주차선, 주요한 차선이겠죠. 주차하는 게 아니고 가장 주요한 차선이다. 즉, 이 주요한 차선에 대해서만 추세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차선은 가지고 추세선을 잡지 않습니다. 이 주차선 하나에 대해서만 하고요. 이 주차선은 어떻게 결정하냐? 밑에서부터 가장 먼저 보이는 차선을 주차선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460이 아니라 보다 적절한 값은 뭔가입니다. 참고로 300도 적절한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번이라고 있으니까 여기에 값이 있겠네요. 그렇죠? 450이라는 값입니다. 이 값이 적절한 값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뭔데 그럴까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해 봅시다. 이 450은 뭔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라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라인이 뭔지 알려면 라인이 여기 등장하네요. 그렇죠? 폴리 원디 커피션트인데 또 커피션트가 뭔지 알아야 되고 폴리 원디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커피션트가 뭔지 보겠습니다. 커피션트는 이 앞에 등장하네요. 그렇죠? 커피션트는 폴리핏하고 YX1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핏 YX1을 하고 나면 이 커피션트는 두 개의 상수를 가지게 됩니다. 커피션트는 A, P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유튜브 강의에서 폴리핏에 대해서 좀 훈련을 했습니다. 폴리핏, 적절한 폴리, 다항식이란 뜻이에요. 즉, 여기서는 YX, 즉 Y에 대한 X, Y에 대한 X 이런 값들이 쫙 주어지면 이 값들을 가지고 적절한 추세선을 찾는 게 폴리핏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이게 외장 함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핏을 통해서 추세선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뒤에 1은 1차식, 즉 직선 추세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파란 점 찍혔던 그 직선 있죠? 그걸 찾는 게 요겁니다. 폴리핏을 사용하면 YX로 된 점들 정보 가지고 추세선을 찾아서 기울기, 상수값으로 된 어레이 값으로 보여주는 게 커피션트입니다. 폴리핏을 처리하면 이렇게 두 개의 상수로 나타나고 이게 바로 커피션트입니다. 다음 폴리원디는 뭐냐? 폴리원디는 1차 다항식이겠죠? 1차원 다항식이고 커피션트, 다시 말하면 여기 A, B라고 주어진 이거 가지고 라인이라는 것은 A, Y 플러스 B라는 결과물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라인하고 이렇게 450을 쳐놓으면 무슨 말이냐면 Y값, 이런 뜻, 이제 요게 450이 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림판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저장하고 강의 4라는 그림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림을 가지고 요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그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차선이 하나 결정되었다고 합시다. 주차선이 하나 딱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 파란 직선은 추세선이라고 합시다. 추세선. 이건 추세선이라고 합시다. 실제 라인은 약간 어긋나 있을 수 있어요. 실제 라인은 조금 어긋날 수 있어요. 이게 실제 라인일 수 있죠. 하지만 추세선은 그 라인의 점들로 만들어진 가장 적절한 직선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의 점을 비교할 겁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렇게 비교합니다. 일단 우리가 차가 가운데 있을 때 차선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선이 가운데에 있다면 차선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데이터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차가 가운데에 있을 때 보이는 차선입니다. 요 검은 거는 차가 중앙에 있을 때 할 때 보이는 선이고요. 다음에 이 파란 건 현재 보이는 차선이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현재 보이는 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차가. 그러니까 선들이 왼쪽에 있지. 그래서 이 경우는 차가 왼쪽 좌회전을 약간 해야 차가 중앙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차가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 픽셀로 확인할 건데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준선을 하나 걷습니다. 자, 기준선을 하나 그을게요.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기준선을 긋겠습니다. y는 얼마? 이렇게 y는 얼마? 이렇게 기준을 하나 걷겠습니다. 글씨가 선을 가릴까봐 조금 글씨를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 좌표를 읽겠습니다. 바로 일단 글씨가 자꾸 걸리는데 글씨를 조금 옮겨서 요게 이렇게 하시고 요 위치를 읽고자 합니다. 요 위치,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를 읽을 겁니다.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뚜뚜뚜뚜뚜 따라가는 겁니다.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일까요? X축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대략 얼마일까? 가운데가 320이고, 가운데가 320이야, 여기가 320이고, 가운데가 320이고, 여기가 640이란 말이지. 그럼 여긴 또 얼마, 여기는? 여기가 320, 그리고 여기가 640, 639지만 편의상 640이라 생각해보죠.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중간이겠죠? 그러면 640과 320 반값은 얼마야? 960의 반값이니까 480이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480이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어요. X좌표가. 그럼 이 중앙값은 얼마일까? 이건 여러분이 데이터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건 출력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y값 먼저 결정해야 돼요. 즉, 요 기준을 얼마로 하겠냐는 거야. 요 기준, 요 숫자를 얼마로 하겠냐는 거야. 자, 참고로 여기가 480이야. 그리고 이 중앙은 240입니다. 지워도 되겠죠. 네. 그리고 요 가운데가 240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이 값은 얼마일까? 이 y값. 이 y값이 얼마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찍어보세요. 480이고 240이야. 그쵸? 그럼 이 중간은 120일, 그러니까 여기가 360이겠네요. 여기가 한 360쯤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한 300? 뭐 모르죠. 뭐 300이라고 찍어볼까요? 한번? 네. 한번 300이라고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300 위치가 바람직한지는 사실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300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좋은 거냐? 이건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근데 300은 너무 멀리 있어요, 사실은. 판단하기에 너무 멀리 있습니다. 300은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럼 뭐냐? 360보다 큰 값을 택해 볼까요? 360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36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값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360을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가? 네,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직선을 잡을 때 240이 여기일 거고 4에 80, 여기가 360이겠죠. 그럼 360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 값을 이제 찾게 됩니다. 중앙에 위치할 때 요 x좌표를 알게 돼요. 뭐 대충 4에 80인가? 잘 모르겠지만 뭐 대충 4에 80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보이는 차선의 요 값은 얼마인지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요 값. 요 값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요 값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이거는 이 추세선에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그쵸? 네. 이 값이 480보다 크냐 작냐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이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이 값이 480보다 크면 이 값이 만약에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값이 480보다 현재는 뭐 작겠죠? 그렇죠. 이게 480보다 작으면 차가 너무 오른쪽을 향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선이 왼쪽에 있다는 거지. 따라서 차는 뭐 해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이 값이 480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가겠다 이런 뜻인데, 자 바로 요 값, 이제 요 값 y축 기준을 뭐로 할래? 라는 거야. 이 y축 기준이 너무 멀면 판단을 너무 빨리 해버려. 너무 가까우면 판단을 너무 늦게 하는 거야. 이건 언제가 가장 좋을까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바로 이 값이 요 값입니다. 450은 말도 안 되겠죠. 왜 말이 안 되냐면 360과 지금 비교해볼까 고민하는데 450이라는 건 어디야? 450이라는 건 한 이쯤이죠. 네. 이쯤 가지고 판단하기엔 너무 무리죠.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450은 그닥 바람직한 숫자는 아닙니다. 360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쵸? 360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그럼 얼마가 좋을까? 선생님 편의상 4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400이 꼭 좋다는 보장은 없는데 400은 대충 얼만큼이냐면 한 이쯤 되겠죠. 한 400이면은 360과 480이 하니까 요쯤 될 겁니다. 이 정도는 판단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차가 느리면 이 바로 앞에서 할 수 있고 차가 빠르면 좀 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이 400이 아니라 360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는 차의 속도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숫자를 내가 마음대로 변하면 안 돼요. 이 숫자가 마음대로 변하면 사실 이 숫자가 마음대로 변하면 뭐가 문제냐면 요 x값을 잡아주는 게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이 값이 그때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360 혹은 400 이렇게 판단하는 요 값은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값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400으로 결정하면 이제 하나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x라는 거에 대해서 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센터 x가 뭔지는 또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센터 x는 바로 이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중앙값, 이 이미지의 정가운데 값, 이 이미지의 정가운데 값을 센터 x라 그래요. 얼마예요, 사실은? 320이죠. 우리는 320이라는 것이 이미 알고, 이게 센터 값이죠. 그래서 이 센터 값은 별일 없으면 320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현재 이게 640 픽셀이니까 320인 거지, 만약에 1080 이런 화면이라면 540이 가운데겠죠. 이 CenterX를 선생님이 320 안 쓰고 CenterX라 변수라 쓴 거는 이 CenterX가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CenterX는 MTX 0,2다 라고 하는데 이거 이미지 가운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MTX가 뭔지 여러분은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CenterX는 들어온 이미지의 가운데를 받아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들어오는 이미지가 항상 679 정확히 들어와주면 좋지만 값이 약간 어긋날 수도 있어요. 610이 650이 될 수도 있고 66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CenterX는 들어온 이미지의 가운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400 값이 CenterX보다 어디에 있냐라는 건데 그게 또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너무 위에 잡으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이러면 어느 선이든 자꾸 가운데 있게 되죠. 이거는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 네가 잡은 주차선이 좌측 차선이냐 아니면 우측 차선이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즉, 이 400을 딱 잡았을 때 이 위치, 물음표 이 위치가 센터 X보다 일단 크냐 작냐로 체크하는 겁니다. 요 값이 센터 X 320보다 크면 네가 잡은 이 추세선은 우측 차선일 거고, 이 센터 X 320보다 작으면 X값이 네가 잡은 차선은 좌측 차선일 거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우리가 모순값을 넣어주고요. 그 값에 대해서 센터 X랑 비교해서 일단 좌차선이냐 우차선이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400, 즉 라인 400이면 이게 360이 아니라 400이겠죠. 그러면 라인 400이면 대충 400인 곳, 여기 지점을 찍고요. 여기에 값을 하나 찾습니다. 요 값이죠. 현재 차선. 요 값의 X좌표를 읽어보세요. 대충 500 나오겠죠. 그럼 센터 320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우차선이네 라는 거야. 보겠습니다. 요거는 하면 500 정도 나오겠죠. 센터 X는 320입니다. 이게 한 500 정도 나와요. 현재 우리한테는. 그리고 요게 320이거든요. 그럼 500은 320보다 크니 작니? 크지? 그럼 이 if를 만족하지 않고 바로 넘어갑니다. 이 left가 그 뜻이에요. 만약 작았으면 left 좌차선인데 우린 현재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넘어가면 else, 그러면은 righ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우측 차선일 거다라는 겁니다. 즉, 요 판단은 뭐냐면 네가 잡은 추세선이 좌측 차선이냐 우측 차선이냐라는 거고, 거기서 이 400은 어떤 높이의 어떤 높이에서 X축 좌표를 비교할 거냐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인 400은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에도 쓰입니다. 자, 일단 이 강의에선 두 개 값까지 처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값, 이게 460이 아니라 얼마다? 300일 수도 있고 330일 수도 있고 360일 수도 있고 270일 수도 있고 240일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 차선이 어디까지 보이는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선을, 내가 추세선을 판단하기 위해서 차선을 어디까지 살펴볼 것인가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460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300도 좋고 또 다른 값도 존재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400이라는 것은 내가 차선에 대해서 우측 차선이냐 좌측 차선이냐,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기울어졌냐를 판단하기 위한 Y축 좌표입니다.
판단하기 위한 y축좌표예요. 이게 너무 크면, 너무 위에 있으면, 즉 숫자가 작아지면, 400이 작아지면 위에 있는 점이 되고 이건 너무 빨리 판단하게 돼. 다음에 이 숫자가 너무 크면, 즉 479에 가까우면 너무 빨리 판단해. 이건 적절하게 잡아야 돼요. 편의선 여긴 400을 했지만 과연 가장 좋은 건 뭔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요거 하드웨어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값 두 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강의에서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개의 값 중에서 세 번째 값 찾아보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했던 값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화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그 지난번에 대해 이 샘플 코딩에서 첫 번째로 이게 460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충 300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300이 가장 좋은 값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선생님은 300보다 약간 다른 값을 취했긴 했는데 이건 또 그 차마다 카메라 높이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도 값은 꽤 나올 겁니다. 더 적절한 게 뭔가는 여러분이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300도 괜찮게 나옵니다. 다음. 이거 450은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450은 너무 가깝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가 좋냐? 너무 멀어도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때 이걸 저 대충 400이라고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400으로 한번 해보죠. 400이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400이라는 값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앙선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차선의 중앙. 요게 차가 가운데 있을 때 비춰지는 모습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의 차선이 약간 이런 상황이죠. 네. 현재의 차선이 좀 이런 상황입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네. 요게 아니고 현재 차선은 아까 이미지를 보면은 알겠지만 컨트롤 D 하고 이미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재생 모드에 좌회전 뉴턴을 잠깐 체크해 볼게요. 네, 선택하면 약간 이쪽으로 돼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미지가 한 요쯤 되겠네. 이게 가운데 차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차가 중앙에 있을 때 현재 차선은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네, 이런 상황. 그래서 요게 현재 차선이고, 그다음에 요게 중앙 위치 차선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밑에 479에서 300까지 분석하겠다라 그랬어요. 위치 잠깐 확인하면 밑에가 480이니까 아예 400 쓰죠. 480이라고 써볼까요? 밑에를 아예. 이게 480이야. 그러면은 가운데가 240이겠죠. 위치는. 대충 이럴 겁니다. 위치는 240일 거고요. 여기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300까지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쵸? 300까지 분석하겠다라고 했었고, 분석을 여기까지만 분석하겠다 그랬어요. 실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중앙에 비해서 한번 그림을 잠깐 볼까요?
중앙기에 비해서 차선이 여기서 끊어지죠? 중앙보다 약간 더 먼저 끊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차선이. 그래서 편의상 300까지 분석한다고 한 겁니다. 네. 아마 요렇겠죠. 이렇게 가고 현재 차선이 아마 이렇게 돼 있겠죠. 한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 좀 지우고 그리고 좀 지우고 그림 너무 잘 그린다. 네. 네, 이렇게 하고 대충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런 현재 차선이죠. 그리고 현재 차선은 아마 이렇게 돼 있네요. 대충 여기서 돼서 이렇게 네.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리고 대충 이렇게 돼 있죠. 뭐 어쨌건 간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공유를 전체 화면으로 할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공유를 전체 화면으로 해야죠. 현재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네. 선생님 화면 공유를 정확히 안 해서 여러분들이 못 봤겠네요. 현재 차선은 파란색, 중앙 차선은 검은색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 이미지는. 그럼 우리는 300까지 분석한다. 밑에서부터 300까지 분석. 우리는 분석은 요걸 일단 저장부터 먼저 할게요. JPG 요거를 6번으로 저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석을 어디까지 하냐? 분석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분석하겠다는 얘기예요. 차선 분석을 딱 여기까지만 분석하겠다. 그 뜻이죠. 네. 그 뜻이고 이제 여기서 그 400이라는 게 뭔지 잠깐 하면 400이라는 것은 y값 400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 여기가 480이면은 여기가 300, 400 400 요쯤 되겠네요. 가운데는 340이겠죠? 340이 가운데니까 400 하면은 한 요쯤 되겠네. 요쯤이 한 400이라고 해봅시다. 요쯤이 한 400쯤 된다고 합시다. 이게 y값 400인 곳. 여기가 대충 y값 400인 곳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y값이 한 400인 곳. 그럼 라인 400을 해버리면 라인이 추세선이에요. 라인은 추세선입니다. 라인은 추세선이기 때문에 라인 400 하면 y값에 400을 넣었을 때의 x값이 라인 40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 400 하면은 현재 차선은 요 오른쪽이 주차선이라서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네요. 네.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 건데 그림을 좀 고칠까요? 요 파란 선이 더 이렇게 돼서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데 한번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편의상 현재 차선이 얼른 안 보이는데 현재 차선이 좀 저기에서 400이 좀 그래서 선으로 한번 거버리 해볼게요. 중앙 차선이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여기 기준으로 이게 중앙 차선의 위치라고 합시다. 검게 처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중앙 차선일 때의 x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재 차선은 여기가 x 값일 거예요. 라인 400에 대한 점의 좌표가.
그쵸? 그러면 현재 값과 중앙 차선의 위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가운데긴 하겠지만 여기가 이 그림의 가운데는 여기겠지만 네. 여기는 굳이 말하면 320이겠죠. 값이. 자, 이 빨간 점이 뭐냐면 400이라는 값을 넣을 때 라인 400이 바로 요 값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쳐줄게요. 영어 라인 400이라는 값이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중앙선이 있을 때의 값이겠죠. 차가 중앙에 있을 때의 값. 그럼 라인 400이라는 값이 실제 요 값보다 크냐 작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400일 때의 값이 320보다 크냐 작냐라는 거가 바로 요거고, 현재 320보다 훨씬 크죠. 라인 400은 대충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컨트롤 B를 다시 해볼게요. 요거 닫고 컨트롤 B를 다시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재생 모드 폴더 찾기 좌회전 뉴턴하고 폴더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서 바로 첫 번째 면을 볼게요. 프린트 여기 값 이렇게 썼는데 이 라인 400이 어디에 나오나 볼게요. 바로 여기에 값을 고쳐야 돼요. 여기도 라인 400이 나와야 되고 쭉 가서 여기가 프린트 400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라인 400 값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쇄를 라인이라고 합시다. 아예. 라인 400이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400이 지금 보시면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 연동되는 게 둘, 연동되는 게 셋, 여기도 틀렸네요. 400. 셋, 다음에 여기도 넷, 다섯, 그리고 F가 아니라 라인이라고 출력할 거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네, 7개. 이 450에 해당하는 게 7개나 있었네요. 그쵸? 이걸 다 바꿔줬어요. 그럼 여기 F450 출력을, 선생님 출력을 해봤거든요. 그 값이 얼마인가. 근데, 일단 요거 닫고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P. 그럼 등장하고, 재생 모드 클릭하고, 폴더 선택해서, 좌회전 유턴 선택하고, 잡히는 첫 번째 값 보겠습니다. 라인 400이 553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 픽셀이 얼마냐 이게 이 값이 553이라는 거예요. 라인 400을 쳤더니 그 값이 얼마냐 553이 나왔네요. 여기서 네, 요런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X값, 요 픽셀이 553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X값이 요 점, 바로 요 점이죠. 요 점. 요 현재 차선과 Y는 400이라는 곳에 교점의 X좌표, 요 점. 요 점이 바로 요 점. 바로 요거만 해야겠다. 요 점. 요 점이 바로 네, 요 점의 X좌표가 553이라는 거예요. 그럼 320보다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죠? 그럼 내가 잡은 이 주차선은
우측 차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판단해 주는 겁니다. 센터보다 작냐? 아니요. 그럼 넘어가서 else니까 우차선이구나 라는 거예요. 라인 정보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right라는 정보에다가 i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i가 뭔지는 또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이 i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i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론트 라인, 즉 앞차선에서 뭔가 쭉 돌면서 차선 정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라는 것은 라이트, 오른쪽 차선이고 다음에 차선의 그 교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좌표. 여기서 말하는 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라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값은 right라는 스트링을 가지게 되는 거고 문자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뒤에 그 점좌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라인이 없냐? 없으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460 잘못 넣었을 때 안 나온 거였죠. 다음에 라인 0의 값이 right냐? 아니면 라인 0의 값이 left냐라는 거죠. right라는 것은 우측 차선이고 left라는 else로 잡히겠죠. 좌차선은 else로 오는 거고 우차선은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우차선일 때는 어떡하냐? 자, 라인은 프론트 라인, 라인 1. 자, 여기서 다시 라인 값에 이 앞에 right는 사라지고 다시 원래 값으로 가져오게 돼요. 이 첫 번째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 i 정보, 점좌표만 가져오는 겁니다. 점좌표를 가져와서 xy를 읽어줘요. 그쵸? xy 값을 읽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폴리핏, 이제 추세선을 잡아주고요. 추세선 라인, 이 라인은 추세선 값이 되는 거고 자, 다시 이제 처리하는 거죠. 라인 400. 라인 400은 뭐냐면 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553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553입니다. 이게. 센터를 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553에서 센터 값 320을 빼. 그럼 나머지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 값이죠, 요 값. 빨간 걸로 표시해줄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이에요. 바로 요 값. 요 값이죠, 요 값. 네, 요 크기예요, 요 크기. 자, 요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뭐랑 비교하냐? 실제 이 값. 실제 이 값과 비교할 거야. 이 중앙선에서 요 차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 요 값과 비교할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나요? 네. 그래서 요 값과 비교할 거야. 요 값이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미리 측정해 놓아야 됩니다. 차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거 고스란히 해보세요. 요 값을 출력해 보세요. 얼마인지. 선생님은 이 값을 출력해 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왔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게 값이 대충 얼마 나오냐면 선생님은 요 값이 247 정도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라인 400에서 320을 뺀 값, 요 값이 내가 차가 중앙에 있을 때의 요 값, 247, 이거 선생님 차를 가지고 한 건데 이 값보다 요 값이 큰지 작은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한 거야. 라인 400, 553 빼기 320 얼마야 실제로는? 이 값이 얼마일까? 실제로는 553 빼기 320을 하면 요 값은 223이네요. 그쵸? 네. 실제 223이에요. 그러면 240보다 커, 작죠? 실제 이게 더 크다는 거야. 작으니까 선이 너무 왼쪽으로 와 있는 거죠. 이건 차가 너무 오른쪽 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차가 왼쪽으로 꺾어줘야 중앙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 값에서 553에서 320을 빼고 100을 빼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얼마냐를 봐야 되는 건데 이 픽셀의 차이를 보는 거야. 선생님 편의상 247이라고 하겠어요. 이건 선생님 데이터 가지고 처리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 번 데이터로 찾으셔야 돼요. 이 값은 어떻게 찾냐고요? 차를 차선의 중앙에 정확히 놔두시고 이걸 실행하세요. 그리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출력을 하시면 선생님은 553 나왔지만 여러분 얼마 나오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뺀 값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찾으세요. 네. 선생님은 이 값이 얼마나 중앙일 때는 567이었단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픽셀 차이를 알았어. 그럼 원래 픽셀보다 지금 얼마야? 왼쪽으로 갔지?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면 좋겠다는 거야. 좌회전할 걸 고려해서. 마이너스 몇 픽셀? 마이너스 24픽셀이죠. 그래서 픽셀로 치면은 마이너스 24 픽셀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뜻이에요. 네.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차이 나는 거야. 실제 중앙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2라고 정의한 거예요. 2는 픽셀 차이입니다. 2가 마이너스를 가지면 왼쪽으로 가야겠다. 2가 플러스를 가지면 오른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알고리즘을 짜보려는 거예요. 바로 1은 그런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도 잡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4 픽셀을 가야 돼. 근데 이게 마이너스 24라고 조향을 트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게 조향을 얼마 틀면 좋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 값을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 값을 가지고 조향 값을 여러분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프린트를 하세요. 그래서 이 값을 확인했어요. 선생님은 예를 들면 2가 128이야. 센터 X에 대해서 128이나 차이가 났네요. 선생님은 플러스 128이네요. 네. 프린트한 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값을 프린트를 어디서 했나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군요.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값이 128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잘못 나온 거죠. 왜냐면 아직 이걸 수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수정을 정확히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마이너스 100이었죠? 이걸 다시 실행해보면 또 값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100이었으니까 잘못 나온 숫자였고 247로 수정하면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 봐야죠. 재생 모드, 폴더 찾기. 그러면은 실제 폴더 선택해서 아이고 에러가 떴네요. 아이고 이런 에러가 떴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떴죠. 재생 모드 가서 폴더 너무 빨리 했으니까 이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지금 에러가 떴네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컴퓨터가 멈춰서 잠시 중지하고 다시 합니다.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공유를 잠깐 걸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했냐면 400 맞췄고요. 다음에 센터 X 빼고 247 선생님 데이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면 파일 불러오기 현재 여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인 400이 중앙값은 선생님은 247 차이가 났어요. 이 320에서 차가 중앙에 있을 때. 그런데 현재 차선 데이터는
553이 찍혀서 320을 빼면 203이겠죠? 그런데 이 320은 그때그때 들어온 이미지에 따라 약간씩 달라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해보면 컨트롤 P 실행하시고 화면 공유 잠깐 체크해 볼게요. 화면 돼 있죠? 네. 재생 모드 가셔서 폴더 찾아서 자회전 유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보도록 할게요. 라인 400은 553이고 센터 X가 324래요. 약간 좀 다르죠? 선생님은 센터 X가 320이라 생각했는데 320이 아니라 324네요. 이 경우에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차가 약간 치우쳐져 있다는 가정하에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324로 잡았어요. 센터를. 네, 그래서 센터가 324니까 실제로는 라인 400은 553이고 센터는 324니까 요것도 잠깐만 좀 지울 건 지울게요. 여기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인 400이 553이었고 센터 값이 324니까 그걸 빼고 나면 얼마가 남냐면 110 한 8점 얼마, 9점 얼마 나오겠죠. 대략. 실제 값이 얼마가 났나 잠깐 보면 119에서 맞나? 119가 얼마일까 이게? 119가 아니겠지? 정신이 없네요. 553에서 324를 빼면 230, 229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의 값은 247일 때가 차가 가운데였으니까 229에서 또 얼마를 빼? 229에서 또 247을 빼는 거지. 그럼 얼마야? 그러면 우리는 그 값이 18 마이너스 18 정도가 나오네요. 그쵸? 네. 그래서 대략 18 정도 마이너스 24가 아니라 마이너스 321대고 센터가 여기서 마이너스 18 픽셀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대략 지금 요 정도 차이.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바로 요 값을 말합니다. 이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서 요 값의 차이. 여기. 즉, 요 값과 중앙에서의 요 값, 중앙에서 요 값, 다음에 실제 현재 값, 바로 요 차이.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요 차이만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차이만큼의 x값 차이가 마이너스 18 픽셀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왼쪽으로 차를 꺾어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향값을 마이너스 18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조향값을 어떻게 할 거냐 보도록 할게요. 요 첫 번째 건 바로 우차선일 때고 좌차선일 때는 그 반대로 하는 거겠죠? 좌차선일 때는 그 반대로 하는 거겠죠? 좌차선일 때는 실제 여기 실제 이 400이라는 곳에서 잡히는 곳 그리고 차가 중앙에 있을 때의 값 그리고 그 차이를 따지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요 값일 때 과연 얼마 차이 나는 거냐 이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요 값도 110은 아니다. 이건 지금은 여러분이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이 값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진 않겠습니다. 요게 247은 중앙에서 측정한 값이에요. 이것도 중앙에서 측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중앙에서 측정을 해서 실제 이 중앙에서 얼마 값이냐 이 값이 요 값. 중앙에서 이 차가 가운데 있다는 가정하에 좌차선까지의 값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단 여기가 아니라 이 40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요게 얼마냐는 거예요. 사실 차가 가운데 있으면 이 값과 오른쪽 값이 같겠죠.
그 247이 나와야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네. 하지만 실제로 측정해서 이 값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 값은 그렇게 찾는 거고 얼마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 4번 값은. 자, 그래서 우차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이제 스퀘어 값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7개 중에 4번만 말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알려줬어요. 다음에 요 앞에 값 과연 픽셀보다 스퀘어는 더 많이 바꿔야 되는가 적게 바꿔야 되는가 고민해 보세요. 다음에 이 뒤에 상수는 여러분이 이것도 역시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긋나 있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픽셀 값에 대해서 조향은 몇 배나 해줘야 되는가, 다음에 어긋난 값은 얼마인가, 이것도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뒤에 값은 고민해 보지 않으셔도 되고 요 앞에 거 정말 스케일이 얼마나 될까 고민 한번 해 보시면서 요거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픽셀에 비해서 조향은 하드웨어보다 다를 수가 있을까 싶긴 한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조향은 이거보다 더 적게 꺾어줘야 돼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잠깐 보도록 하면 실제 이 차이가 18 차이 났죠. 18 차이 났는데 여러분 만약에 완전히 좌회전을 해야 돼. 그 말은 차선이 완전히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이게 파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차선이 이렇게 됐다고 해볼까? 완전히 이런 거 완전히 이렇게 됐어. 완전히. 그래서 빨리 이게 조향이 최대값 얼마야? 마이너스 80 나와야 돼. 근데 픽셀로는 지금 얼마야? 이게 지금 엄청나지. 픽셀로는 봐봐요. 이 가운데 200이 넘잖아요. 우리가 조향은 80이 할 수 있는 게 한계인데 픽셀 차이는 거의 200이 넘게 나는 거예요. 따라서 픽셀 차이가 조향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신 거냐? 요 값이 1보다 커서는 안 돼요. 픽셀 값보다 조향 값이 훨씬 작아요. 픽셀이 한 200 넘게 차이 나야 조향이 80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요. 뒤에 상수는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차가 잘 갈 겁니다. 네. 뒤에 상수도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향은 1보다도 훨씬 작은 값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향값의 범위와 픽셀의 범위를 고민해 보시면 이 값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벨러시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이 값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차를 돌려보면서 맞춰보시면 되고요. 이 벨러시티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작 차마다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적절한 속도를 여러분이 벨러시티는 처음부터 변수로 둘 필요 없습니다. 벨러시티는 차마다 좀 다른데 편의상 40으로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해보니까 35에서 45 사이에서 적절한 속도가 나와요. 이거 역시 차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해보셔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빠르기를 찾으셔서 이거부터 정하세요. 네, 그리고 조향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빠르면 조향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너무 느리면 차가 천천히 가겠죠. 그러니까 느리면 천천히 가서 안 좋고 빠르면 조향을 정확히 잡아줘야 돼서 되게 어렵습니다. 이 벨로시티 40도 좋지만 30도 괜찮고 35도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네. 편의상 35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40도 좋고요. 35, 40으로 하죠. 네. 빠르다고 생각되면 조향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정했어요. 이 스티어 값을 이대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티어 값이 왜 1보다 작아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B.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재생 모드 가서 좌회전 뉴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끝납니다. 이것만 하고는. 잡아줬고. 자, 조향이 마이너스 33이 나왔어요. 이 값이 마이너스 33이나 돼야 될까? 과연 이거의 적절한 조향은 얼마일까? 이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앞의 수예요. 네. 현재 픽셀이 18 차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조향이 2배 하니까 33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조향이 얼마가 좋을지 고민해 보시라고요. 이 조향은 여러분이 조향값이 얼마일 때 차가 얼마 깎는지 얼마 꺾이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상황에서의 적절한 조향값이 나오기 위한 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요게 강력한 힌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값에 대한 설명을 다 설명했어요. 첫 번째, 이 460보다 적절한 값은 얼마인가 라는 거. 이거는 중앙보다 아래가 좋으니까 편의상 300은 했지만 꼭 300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요거는 밑에서 값을 어디까지 잡아서 기준으로 정할 건가, 우리가 이 기준선을 잡을 건가, 여기 400이라고 했지만 이 기준은 과연 얼마로 보는 게 좋은가,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저 400보다 너무 밑으로 가면, 즉 400보다 큰 숫자가 되면 너무 느려요, 판단하는 게. 다음에 400보다 위로 가면 더 나중에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판단을 빨리 하게 되고, 저 바가 위로 갈수록 판단을 느리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설명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서 판단을 하겠냐,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래, 아니면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래예요. 이건 여러분이 적절한 수역시 찾아보세요. 선생님 편에서 400을 소개했지만 과연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300이랑 이거 300이랑 요거 400이라고 해놔도 사실 알고리즘은 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450이라는 값을 다른데 많이 고쳐줘야 되니까 요 450이라는 값을 다른데 많이 고쳐줘야 됩니다. 하는 건데 있지 않죠. 요거는 여기도 있고, 그쵸? 이거 400으로 고쳐야 됩니다. 선생님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네. 요 값 400 맞춰주시고, 요 값도 400으로 맞춰주시고, 요거 300으로 맞춰주시고, 그러면은 일단 코딩은 잘 돌아갈 겁니다. 다음에 요거 247. 예, 선생님 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247이 선생님 이미지 측정한 값이에요. 400으로 고쳤고, 다음에 값들 다 처리가 됐네요. 네. 요것도 110이 아니겠죠. 요거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맞춰야 됩니다. 다음에 요 숫자는 절대 1은 아닐 거다. 2도 아닐 거다. 1보다 작은 수야 될 거라는 거 알려줬고요. 글자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픽셀 차이에 따라 조향이 얼마큼 바뀌어야 될지 고민해 보세요. 뒤에는 조정하는 수니까 이것도 역시 해보시면 되고, 다음에 벨로시티 40은 적절한 거, 속도를 여러분 먼저 정하시고 이 알고리즘을 짜시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 7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값 2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죠. 나머지 값들은 예시를 알려드렸고, 요것도 알려주지 않았구나. 요거와 요거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요건 여러분이 꼭 찾아보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해보시면 돼요. 연습해보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고, 이렇게 해서 값들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럼 적절한 것을 찾으시면 이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